지방 도시의 한정식 레스토랑 소나무정 앞에서 영수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낡은 청바지에 색이 바랜 면 셔츠, 10년은 넘어 보이는 운동화까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다른 동창들은 분명 말끔한 정장을 입고 왔을 텐데. 하지만 이미 늦었죠. 영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래, 뭐 어때? 중얼거리며 레스토랑 문을 밀었어요. 안에서는 이미 웃음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31년 만에 동창회였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정말 오래되었죠.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을까요? 영수는 조용히 입구에 서서 안을 둘러봤습니다. 붉은 기와 지붕과 전통 한옥 스타일로 꾸며진 레스토랑이었어요. 분위기가 꽤 좋았죠. 하지만 가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았습니다. 영수야. 갑자기 누군가가 그를 발견하고 소리쳤어요. 중견 기업 부장이 된 철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반가움보다 놀라움이 더 많았어요. 영수의 차림새를 보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야, 너 진짜 온 거야? 철민이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그의 손이 영수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하지만 그 손길은 어색했습니다. 마치 거리감을 두려는 듯했어요. 레스토랑 안의 다른 동창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렸습니다. 모두들 영수를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시선이 영수의 초라한 복장에 머물렀죠. 순간 레스토랑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30여 명의 동창들이 모두 영수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여자 동창들은 브랜드 핸드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값비싼 액세서리들이 반짝였어요. 남자들은 고급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죠. 그 사이에서 영수의 모습은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마치 다른 세상 사람 같았어요. 영수야, 오랜만이다. 학급 반장이었던 민호가 다가왔습니다. 지방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그였어요. 하지만 그의 인사에도 어딘가 어색함이 묻어났죠. 영수의 차림새가 모임의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이야. 영수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특별한 감정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에 익숙한 듯 담담했어요. 하지만 내심으로는 동창들의 반응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았죠. 자, 자리에 앉아. 민호가 어색함을 달래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동창들은 여전히 영수를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쟤 아직도 농사 짓나? 완전히 촌스럽네. 돈이 없나 봐. 작은 속삭임들이 영수의 귀에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구석진 자리로 향했죠. 테이블 모서리 쪽 자리였습니다. 그 옆에는 아무도 앉으려 하지 않았어요. 마치 그와 거리를 두려는 듯했죠. 영수는 이런 상황에도 개의치 않는 듯 조용히 앉았습니다.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어요. 그의 손이 살짝 떨렸죠. 아무리 담담한 척해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레스토랑 직원이 메뉴를 가져왔어요. 최고급 한정식 코스였습니다. 1인당 15만 원이 넘는 가격이었어요. 동창들은 자연스럽게 주문했죠. 하지만 영수는 메뉴판을 보며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몇몇 동창들이 또다시 수군거렸어요. 저 정도 돈도 없나? 정말 어렵게 사나 보네. 우리가 도와줘야 하나? 영수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표정만은 담담하게 유지했어요. 영수야, 괜찮지? 철민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보다는 의무감이 더 많이 섞여 있었어요. 마지못해 하는 배려 같았죠. 괜찮아.
고마워. 영수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쓸쓸해 보였어요. 동창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사회를 맡은 민호가 마이크를 들었어요. 31년 만에 이렇게 많은 동창들이 모인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박수 소리가 레스토랑 안을 가득 채웠죠. 하지만 영수의 박수는 힘이 없었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제 한 명씩 근황을 얘기해 볼까요? 민호의 제안에 동창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성공한 사업가부터 시작되었어요. 저는 현재 IT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당한 목소리였죠. 직원이 50명 정도 되고 올해 매출이 100억 정도 예상됩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다음은 의사였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로 개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도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환자분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또 박수가 이어졌죠. 교수, 변호사, 대기업 임원들이 차례로 이야기했습니다. 모두들 자랑할 거리가 많았어요. 영수는 조용히 앉아서 동창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답답했죠. 점점 자신의 차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른 동창들의 화려한 성공담을 들으며 영수는 생각했어요. 나는 뭐라고 말해야 하지? 농사 짓는다고 말하면 또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동정 어린 시선들이 더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영수의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마침내 그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레스토랑 안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죠. 과연 그는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동창들의 눈에는 호기심과 함께 약간의 동정심도 섞여 있었습니다. 영수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의 다리가 조금 떨렸죠. 하지만 목소리만은 차분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레스토랑 안이 더욱 조용해졌죠. 모두가 그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농사 짓고 있습니다. 영수의 대답은 간단명료했어요. 하지만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레스토랑 안에 미묘한 분위기가 흘렀죠. 동창들 사이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누군가는 역시라고 중얼거렸어요. 영수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죠. 아직도 농사야? 철민이 놀란 듯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영수가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듯한 어조였죠. 영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계속하고 있어요. 담담한 대답이었어요. 하지만 동창들은 그의 말을 체념으로 받아들였죠. 실패를 인정하지 못하는 허세로 보였습니다. 영수는 자리에 앉았어요. 동창들의 시선이 여전히 그에게 머물러 있었죠. 동정 어린 눈빛들이었습니다. 영수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하지만 표정만은 담담하게 유지했죠. 이런 상황에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영수야, 농사도 좋지만 옆자리에 앉은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녀는 현재 병원 원장 부인이었습니다. 브랜드 핸드백과 값비싼 액세서리로 치장한 모습이었어요. 다른 생각은 없어. 그녀의 질문에는 동정심이 가득했죠. 마치 영수를 불쌍하게 여기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영수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냥 편하게 살고 있어. 그의 대답은 여전히 담담했죠. 하지만 동창들은 그의 말을 다르게 받아들였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체념으로 보였어요. 누군가는 혀를 차며 안타까워했죠. 영수의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물을 마시며 상황을 지켜봤죠. 이 모든 것이 예상된 일이었던 것처럼. 영수야, 요즘 농사가 힘들다며.
뒤편에 앉은 영호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현재 건설업을 하고 있었어요. 정부 지원금 받아서 겨우겨우 버티는 거 아냐? 그의 말에 몇몇 동창들이 고개를 끄덕였죠. 영수를 걱정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무시하는 말투였습니다. 영수의 가슴이 더욱 답답해졌어요. 농사야 뭐, 먹고 살만해. 영수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동창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는 듯 했어요. 오히려 가난을 숨기려는 허세로 받아들였죠. 영수의 초라한 차림새가 그들의 편견을 더욱 굳혔습니다. 영수야, 솔직히 말해봐. 철민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요즘 농촌 상황이 어디 좋아? 그의 목소리에는 동정심이 가득했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말해. 그의 말은 선이었지만 영수를 불쌍하게 여기는 어조였습니다. 영수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설명하고 싶지 않았죠. 어차피 뭘 말해도 믿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 핸드백에서 명함을 꺼냈어요. 영수야, 우리 남편 병원에서 일자리 좀 알아볼까? 그녀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우월감이 묻어났죠. 시설 관리 같은 거라도. 그녀의 제안에 다른 동창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들 영수를 도와주려는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그 도움이 영수에게는 모욕으로 느껴졌죠. 고맙긴 한데 영수가 말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영호가 끼어들었어요. 야, 영수야. 자존심 세울 때가 아니야. 그의 목소리가 커졌죠. 나이도 이제 50이 다 됐는데. 그의 말에 몇몇 동창들이 동조했습니다. 영수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어요. 자존심이 상했죠. 맞아, 영수야. 민호도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요즘 시대의 농사로는 한계가 있어. 그의 조언에 다른 동창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라리 도시로 나와서 다른 일을 찾아봐. 모두들 영수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수는 조용히 물을 마셨어요. 동창들의 조언을 들으며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특별한 감정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에 익숙한 듯 했어요. 속으로는 한숨이 나왔죠. 역시 예상했던 대로네. 영수야, 가족은 어떻게 지내? 수진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아이들 교육비도 많이 들 텐데. 그녀의 걱정에 다른 동창들도 관심을 보였어요. 모두들 영수의 가정 형편을 걱정하고 있었죠. 아이들은 다 컸어. 영수가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동창들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어요. 어디서 뭐 하고 있어? 철민이 추가로 물었죠. 영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각자 잘 지내고 있어. 모호한 대답이었어요. 동창들은 영수의 애매한 대답에 더욱 걱정스러워 했습니다. 분명 좋지 않은 상황일 거라고 짐작했어요. 시골에서 농사 짓는 아버지를 둔 자식들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냐는 편견이 그들의 머리를 지배했죠. 영수야, 정말 우리가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민호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른 동창들도 동조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선의에는 동정심과 우월감이 섞여 있었죠. 영수는 성공하지 못한 동창으로 여겨졌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고급 한정식 코스의 첫 번째 요리였죠. 동창들은 자연스럽게 음식을 즐기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지방 도시의 한정식 레스토랑 소나무정 앞에서 영수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낡은 청바지에 색이 바랜 면 셔츠, 10년은 넘어 보이는 운동화까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다른 동창들은 분명 말끔한 정장을 입고 왔을 텐데. 하지만 이미 늦었죠.
영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래, 뭐 어때? 중얼거리며 레스토랑 문을 밀었어요. 안에서는 이미 웃음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31년 만에 동창회였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정말 오래되었죠.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을까요? 영수는 조용히 입구에 서서 안을 둘러봤습니다. 붉은 기와 지붕과 전통 한옥 스타일로 꾸며진 레스토랑이었어요. 분위기가 꽤 좋았죠. 하지만 가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았습니다. 영수야. 갑자기 누군가가 그를 발견하고 소리쳤어요. 중견 기업 부장이 된 철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반가움보다 놀라움이 더 많았어요. 영수의 차림새를 보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야, 너 진짜 온 거야? 철민이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그의 손이 영수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하지만 그 손길은 어색했습니다. 마치 거리감을 두려는 듯했어요. 레스토랑 안의 다른 동창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렸습니다. 모두들 영수를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시선이 영수의 초라한 복장에 머물렀죠. 순간 레스토랑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30여 명의 동창들이 모두 영수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여자 동창들은 브랜드 핸드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값비싼 액세서리들이 반짝였어요. 남자들은 고급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죠. 그 사이에서 영수의 모습은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마치 다른 세상 사람 같았어요. 영수야, 오랜만이다. 학급 반장이었던 민호가 다가왔습니다. 지방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그였어요. 하지만 그의 인사에도 어딘가 어색함이 묻어났죠. 영수의 차림새가 모임의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이야. 영수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특별한 감정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에 익숙한 듯 담담했어요. 하지만 내심으로는 동창들의 반응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았죠. 자, 자리에 앉아. 민호가 어색함을 달래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동창들은 여전히 영수를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쟤 아직도 농사 짓나? 완전히 촌스럽네. 돈이 없나 봐. 작은 속삭임들이 영수의 귀에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구석진 자리로 향했죠. 테이블 모서리 쪽 자리였습니다. 그 옆에는 아무도 앉으려 하지 않았어요. 마치 그와 거리를 두려는 듯했죠. 영수는 이런 상황에도 개의치 않는 듯 조용히 앉았습니다.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어요. 그의 손이 살짝 떨렸죠. 아무리 담담한 척해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레스토랑 직원이 메뉴를 가져왔어요. 최고급 한정식 코스였습니다. 1인당 15만 원이 넘는 가격이었어요. 동창들은 자연스럽게 주문했죠. 하지만 영수는 메뉴판을 보며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몇몇 동창들이 또다시 수군거렸어요. 저 정도 돈도 없나? 정말 어렵게 사나 보네. 우리가 도와줘야 하나? 영수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표정만은 담담하게 유지했어요. 영수야, 괜찮지? 철민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보다는 의무감이 더 많이 섞여 있었어요. 마지못해 하는 배려 같았죠. 괜찮아. 고마워. 영수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쓸쓸해 보였어요. 동창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사회를 맡은 민호가 마이크를 들었어요. 31년 만에 이렇게 많은 동창들이 모인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박수 소리가 레스토랑 안을 가득 채웠죠.
하지만 영수의 박수는 힘이 없었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제 한 명씩 근황을 얘기해 볼까요? 민호의 제안에 동창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성공한 사업가부터 시작되었어요. 저는 현재 IT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당한 목소리였죠. 직원이 50명 정도 되고 올해 매출이 100억 정도 예상됩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다음은 의사였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로 개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도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환자분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또 박수가 이어졌죠. 교수, 변호사, 대기업 임원들이 차례로 이야기했습니다. 모두들 자랑할 거리가 많았어요. 영수는 조용히 앉아서 동창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답답했죠. 점점 자신의 차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른 동창들의 화려한 성공담을 들으며 영수는 생각했어요. 나는 뭐라고 말해야 하지? 농사 짓는다고 말하면 또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동정 어린 시선들이 더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영수의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마침내 그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레스토랑 안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죠. 과연 그는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동창들의 눈에는 호기심과 함께 약간의 동정심도 섞여 있었습니다. 영수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의 다리가 조금 떨렸죠. 하지만 목소리만은 차분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레스토랑 안이 더욱 조용해졌죠. 모두가 그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농사 짓고 있습니다. 영수의 대답은 간단명료했어요. 하지만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레스토랑 안에 미묘한 분위기가 흘렀죠. 동창들 사이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누군가는 역시라고 중얼거렸어요. 영수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죠. 아직도 농사야? 철민이 놀란 듯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영수가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듯한 어조였죠. 영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계속하고 있어요. 담담한 대답이었어요. 하지만 동창들은 그의 말을 체념으로 받아들였죠. 실패를 인정하지 못하는 허세로 보였습니다. 영수는 자리에 앉았어요. 동창들의 시선이 여전히 그에게 머물러 있었죠. 동정 어린 눈빛들이었습니다. 영수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하지만 표정만은 담담하게 유지했죠. 이런 상황에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영수야, 농사도 좋지만. 옆자리에 앉은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녀는 현재 병원 원장 부인이었습니다. 브랜드 핸드백과 값비싼 액세서리로 치장한 모습이었어요. 다른 생각은 없어. 그녀의 질문에는 동정심이 가득했죠. 마치 영수를 불쌍하게 여기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영수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냥 편하게 살고 있어. 그의 대답은 여전히 담담했죠. 하지만 동창들은 그의 말을 다르게 받아들였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체념으로 보였어요. 누군가는 혀를 차며 안타까워했죠. 영수의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물을 마시며 상황을 지켜봤죠. 이 모든 것이 예상된 일이었던 것처럼. 영수야, 요즘 농사가 힘들다며. 뒤편에 앉은 영호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현재 건설업을 하고 있었어요. 정부 지원금 받아서 겨우겨우 버티는 거 아냐? 그의 말에 몇몇 동창들이 고개를 끄덕였죠. 영수를 걱정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무시하는 말투였습니다. 영수의 가슴이 더욱 답답해졌어요. 농사야 뭐.
먹고 살 만해. 영수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동창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는 듯 했어요. 오히려 가난을 숨기려는 허세로 받아들였죠. 영수의 초라한 차림새가 그들의 편견을 더욱 굳혔습니다. 영수야, 솔직히 말해봐. 철민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요즘 농촌 상황이 어디 좋아? 그의 목소리에는 동정심이 가득했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말해. 그의 말은 선이었지만 영수를 불쌍하게 여기는 어조였습니다. 영수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설명하고 싶지 않았죠. 어차피 뭘 말해도 믿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 핸드백에서 명함을 꺼냈어요. 영수야, 우리 남편 병원에서 일자리 좀 알아볼까? 그녀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우월감이 묻어났죠. 시설 관리 같은 거라도. 그녀의 제안에 다른 동창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들 영수를 도와주려는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그 도움이 영수에게는 모욕으로 느껴졌죠. 고맙긴 한데 영수가 말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영호가 끼어들었어요. 야, 영수야. 자존심 세울 때가 아니야. 그의 목소리가 커졌죠. 나이도 이제 50이 다 됐는데. 그의 말에 몇몇 동창들이 동조했습니다. 영수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어요. 자존심이 상했죠. 맞아, 영수야. 민호도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요즘 시대의 농사로는 한계가 있어. 그의 조언에 다른 동창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라리 도시로 나와서 다른 일을 찾아봐. 모두들 영수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수는 조용히 물을 마셨어요. 동창들의 조언을 들으며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특별한 감정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에 익숙한 듯 했어요. 속으로는 한숨이 나왔죠. 역시 예상했던 대로네. 영수야, 가족은 어떻게 지내? 수진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아이들 교육비도 많이 들 텐데. 그녀의 걱정에 다른 동창들도 관심을 보였어요. 모두들 영수의 가정 형편을 걱정하고 있었죠. 아이들은 다 컸어. 영수가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동창들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어요. 어디서 뭐 하고 있어? 철민이 추가로 물었죠. 영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각자 잘 지내고 있어. 모호한 대답이었어요. 동창들은 영수의 애매한 대답에 더욱 걱정스러워했습니다. 분명 좋지 않은 상황일 거라고 짐작했어요. 시골에서 농사 짓는 아버지를 둔 자식들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냐는 편견이 그들의 머리를 지배했죠. 영수야, 정말 우리가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민호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른 동창들도 동조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선의에는 동정심과 우월감이 섞여 있었죠. 영수는 성공하지 못한 동창으로 여겨졌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고급 한정식 코스의 첫 번째 요리였죠. 동창들은 자연스럽게 음식을 즐기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영수의 대화가 이어졌어요.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비즈니스맨 같았죠. 동창들은 혼란스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숫자를 검토한다고? 철민이 의아해했어요. 농사에 무슨 숫자 검토가.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영수의 대화가 계속되었죠. I need the Tokyo team to coordinate with Hong Kong. 도쿄 팀과 홍콩의 협조. 동창들의 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게 정말 농업 관련 대화일까요? 저 사람이 정말 영수 맞나?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목소리는 똑같은데 영수의 영어는 너무나 유창했습니다. 마치 원어민과 대화하는 것 같았어요. 발음도 완벽했죠.
We need to finalize the contract by Friday. 금요일까지 계약을 마무리해야 한다고요? 동창들은 점점 더 당황했습니다. 이런 수준의 국제 비즈니스를 농부가 할 수 있을까요? 뭔가 이상한데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런 영어를 어디서 배웠을까? 다른 동창들도 같은 생각이었죠. 시골에서 농사만 짓던 영수가 어떻게 그런 영어를 할 수 있을까요? 전화가 끝나고 영수가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레스토랑 안은 조용했어요. 모든 동창들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죠. 방금 들은 전화 내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영수야. 철민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방금 그 전화.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의아함이 섞여 있었죠. 다른 동창들도 비슷한 표정으로 영수를 바라봤습니다. 아, 미안해. 급한 일이었어. 영수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동창들은 여전히 혼란스러워했죠. 방금 들은 대화 내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베트남 선적과 싱가포르 사무실이 농업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영수야, 방금 그 영어. 수진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디서 배운 거야? 그녀의 질문에 다른 동창들도 관심을 보였죠. 시골에서 농사만 짓던 영수가 그렇게 유창한 영어를 구사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필요해서 배웠어. 영수가 간단히 대답했어요. 하지만 동창들은 더 자세한 설명을 원했죠. 필요해서 민호가 되물었습니다. 농사에 영어가 왜 필요해? 그의 질문에 다른 동창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수의 설명이 이해되지 않았죠. 요즘 농업도 글로벌하잖아. 영수가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동창들은 그럴듯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죠. 그 정도 수준의 영어를 배우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할 텐데요. 그래도 저 정도 영어는 영호가 중얼거렸어요. 보통 실력이 아닌데. 다른 동창들도 같은 생각이었죠. 영수의 영어 실력이 너무 뛰어났습니다. 영수가 대답하려던 순간이었어요. 다시 핸드폰이 울렸죠. 이번에는 더 급한 듯한 벨소리였습니다. 영수가 화면을 확인하더니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중요한 전화예요. 그의 말에 동창들은 또 다른 호기심을 보였죠. 또 어떤 전화일까요? Guten Tag, Klaus. 이번에는 독일어였습니다. 동창들의 눈이 더욱 커졌어요. 영어에 이어 독일어까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뭐라고 하는 거야? 철민이 작게 물었습니다. 독일어인가? 수진이 놀라며 대답했어요. 저 사람이 독일어까지 할 줄 알아? 동창들은 완전히 당황했죠. Die Verhandlungen mit dem koreanischen Unternehmen laufen gut. 영수의 독일어는 완벽했습니다. 한국 기업과의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동창들 중 독일어를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죠. 그래도 영수의 말투에서 전문성이 느껴졌습니다. 저게 정말 독일어야? 민호가 의아해했어요. 영수가 독일어를 언제 배웠지? 다른 동창들도 같은 의문을 가졌죠. 농부가 독일어까지 할 줄 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We sollten just watch das meeting in Sealhaven. 영수가 계속 독일어로 대화했어요. 다음 주에 서울에서 미팅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이었죠. 동창들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서울에서 미팅? 농업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전화가 끝나자마자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영수는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전화를 받았어요. Bonjour, Mitchell. Comment à Lesbos? 이번에는 프랑스어였습니다. 동창들은 이제 완전히 경악했어요.
영어, 독일어에 이어 프랑스어까지? 이게 뭔 상황이야? 영호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영수가 언제 외국어를 이렇게 많이? 다른 동창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지금까지 알고 있던 영수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Le contrat avec la société japonaise sera signé demain. 영수가 프랑스어로 계속 대화했습니다. 일본 회사와의 계약이 내일 체결될 예정이라는 내용이었어요. 그의 발음은 원어민 수준이었죠. 철민이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이게 뭔 상황이야? 다른 동창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지금까지 알고 있던 영수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세계 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국제적인 비즈니스맨 같았습니다. Nos devons confirmer les détails financiers. 영수가 계속 프랑스어로 말했어요. 재정적 세부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죠. 동창들은 완전히 말을 잃었습니다. 재정적 세부 사항? 이게 정말 농업 관련 대화일까요? 영수가 세 번째 전화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레스토랑 안은 완전히 조용했어요. 모든 동창들이 영수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들의 눈에는 놀라움과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영수야, 영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 진짜 농사만 짓고 있는 거야? 그의 질문에 다른 동창들도 고개를 끄덕였죠. 더 이상 영수를 불쌍한 농부로 볼 수 없었습니다. 뭔가 숨겨진 게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영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동창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도 없을 것 같았죠. 사실은 그가 말을 시작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어요. 이번에는 화면에 CEO Office Urgent라고 표시되어 있었죠. 동창들이 그 화면을 보고 더욱 놀랐습니다. CEO 오피스. 긴급. 이게 정말 농부의 전화일까요? Sorry. This is really urgent. 영수가 영어로 사과하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동창들은 그가 자연스럽게 영어로 사과하는 모습에 또 한 번 놀랐어요. 마치 평상시에도 영어를 쓰는 것 같았죠. CEO 오피스라고 나왔는데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영수가 무슨 CEO와 통화를? 다른 동창들도 같은 의문을 가졌어요. 농부가 CEO와 무슨 일이 있을까요? Yes, I understand the situation in Seoul office. 영수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서울 사무실 상황을 이해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동창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속삭였죠. 서울 사무실이 뭐야? 영수가 서울에 사무실이 있다고? 점점 더 이상한 상황이었습니다. Coordinate with the Tokyo and Hong Kong teams immediately. 영수가 계속 말했어요. 도쿄와 홍콩 팀과 즉시 협조하라는 지시였죠. 그의 말투는 완전히 CEO급이었습니다. 동창들은 이제 확신했어요. 영수는 절대 단순한 농부가 아니었죠. 팀을 지시하고 있어. 철민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마치 회사 대표 같은데. 다른 동창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수의 말투와 내용이 완전히 경영진 수준이었죠. The quarterly revenue exceeded our projections by 15%. 분기 매출이 예상보다 15% 초과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동창들의 눈이 더욱 커졌어요. 매출, 예상치. 이게 정말 농업 이야기일까요? I'll take the next flight to Singapore if necessary. 영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필요하면 다음 비행기로 싱가포르에 가겠다는 내용이었죠. 동창들은 완전히 경악했습니다. 싱가포르 출장. 이게 정말 그들이 알던 영수인가요?
We need to close the deal with the European partners this week. 유럽 파트너들과 이번 주에 거래를 성사시켜야 한다고요? 동창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유럽 파트너? 거래. 이 모든 게 현실인가요? 전화가 끝났습니다. 영수가 자리로 돌아왔을 때 레스토랑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동창들은 모두 입을 벌린 채 그를 바라보고 있었죠. 아무도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방금 목격한 것이 현실인지 의심스러웠어요. 영수야, 철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그의 질문에 다른 동창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영수를 농부로 볼 수 없었죠. 완전히 다른 세계의 사람 같았습니다. 영수는 잠시 망설였어요. 동창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죠.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숨길 수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사실 농사도 짓지만 다른 일도 하고 있어. 그의 고백에 동창들은 더욱 궁금해했어요. 다른 일이 뭔데? 수진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어요. 국제무역이야. 영수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주로 아시아 지역에서 농산물과 식품을 수출입하고 있어. 그의 설명에 동창들은 점점 더 놀라워했죠. 국제무역? 그것도 아시아 전역에서. 그럼 아까 전화들은?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베트남, 싱가포르, 독일, 프랑스. 영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 비즈니스 파트너들이야. 동창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말을 잃었습니다. 시차 때문에 이 시간에 연락이 오는 거지. 영수가 덧붙여 설명했어요. 지금까지 불쌍하게 여겼던 영수가 실제로는 국제적인 사업가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그들의 세계관이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회사 규모는 어느 정도야? 영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목소리가 작아져 있었죠. 영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직원이 150명 정도 되고 동창들이 숨을 죽였어요. 150명? 연 매출은 200억 정도? 영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동창들이 일제히 숨을 들이켰어요. 200억? 철민이 놀란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200억이 진짜야?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영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올해는 좀 더 늘어날 것 같아. 담담한 말투였어요. 동남아 시장이 생각보다 잘 풀리고 있거든. 그의 말에 동창들은 완전히 말을 잃었죠. 200억 매출. 그것도 더 늘어날 예정이라고?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입고 왔어? 영수의 초라한 차림새가 더욱 의아했어요. 200억 매출의 회사 대표가 왜 이런 모습일까요? 영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편해서. 그 간단한 대답에 동창들은 또 다른 충격을 받았어요. 편해서. 민호가 되물었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즈니스 할 때는 정장 입어야 하니까. 그가 설명했습니다. 개인적인 모임에서는 편한 옷이 좋아. 그의 설명에 동창들은 또 다른 충격을 받았죠. 완전히 다른 관점이었습니다. 성공한 사람의 여유로움이었어요. 아이들은 어떻게 지내? 수진이 다시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조심스러운 어조였어요. 영수의 대답이 또 다른 놀라움을 가져다 줄 것 같았죠. 큰애는 미국에서 MBA 하고 있고, 영수가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둘째는 영국에서 의대 다녀. 동창들은 완전히 경악했어요. 자녀들이 모두 해외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그것도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걱정했던 교육비 문제는 전혀 없었던 것이에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이야. 영수가 덧붙였습니다. 둘째는 옥스퍼드 의대고. 동창들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하버드, 옥스퍼드.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들이었죠. 그럼 아까 우리가 일자리 제안하고 영호가 민망해하며 말했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죠. 영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웠어. 진심으로. 그의 말에 동창들은 더욱 부끄러워했어요. 자신들의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죠. 영수야, 미안해. 철민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네. 다른 동창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사과했어요. 영수는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해해. 그의 너그러운 모습에 동창들은 더욱 미안해했죠. 바로 그때 마지막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영수가 미리 양해를 구했어요. 잠깐만, 도쿄에서 온 전화야. 그리고 자연스럽게 일본어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하이田中さん, 미일노 회의노 준비はい かが ですか? 동창들은 이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에 이어 일본어까지. 영수는 진정한 글로벌 사업가였습니다.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었어요. 초라한 복장 뒤에 숨겨진 진실은 그 어떤 성공담보다 드라마틱했죠. 동직노 프로젝트와 슌태언이 진데마스. 영수가 일본어로 계속 대화했습니다. 도쿄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동창들은 완전히 넋을 잃고 바라봤죠. 내게 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영수의 모습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라이조 서울대 종이어나 회의가 아리마스. 다음 주 서울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다고 말했어요. 동창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말을 잃었죠. 이제 더 이상 놀랄 것도 없었습니다. 영수는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세계에서 살고 있었어요. 전화가 끝나고 영수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레스토랑 안은 정적이 흘렀어요. 동창들은 모두 충격에 빠져 있었죠. 지금까지 불쌍하게 여겼던 친구가 실제로는 국제적인 기업가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영수야. 철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가 정말 바보 같았구나.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가득했죠. 다른 동창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들의 편견을 부끄러워했어요. 아니야, 괜찮다고. 영수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이해해. 이런 차림으로 오면 그럴 수 있지. 그의 너그러운 모습에 동창들은 더욱 미안해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너무 성급했어. 수진이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잖아. 그녀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래. 자연스러운 거야. 담담한 말투였어요. 나도 처음엔 상처받았지만 이제는 이해해. 그의 말에 동창들은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죠. 영수가 얼마나 많은 오해와 편견을 받아왔을지 상상이 되었습니다. 영수야, 그럼 왜 말 안 했어? 민호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처음부터 얘기했으면 이런 일이. 영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말해도 믿지 않았을걸? 그의 말이 맞았어요. 처음부터 자신이 200억 매출의 회사를 운영한다고 했다면 누가 믿었을까요? 그리고 사람들의 진짜 마음을 알 수 있잖아. 영수가 덧붙였어요. 돈이 있다고 하면 갑자기 달라지는 사람들이 많거든. 동창들은 그의 말에 할 말이 없었죠. 영수의 지혜로움에 감탄했습니다. 영수야, 정말 대단하다. 영호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우리는 겉만 보고 판단했는데 넌 사람의 본질을 보려고 했구나.
그의 말에 다른 동창들도 고개를 끄덕였죠. 영수의 깊이를 새삼 느꼈습니다. 그런 게 아니야. 영수가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그냥 편하게 살고 싶어서 그런 거야. 그의 겸손한 모습에 동창들은 더욱 감동했죠. 성공했으면서도 전혀 자랑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영수야, 그럼 정말 농사도 짓고 있는 거야? 수진이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영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고향 땅이 그냥 놀고 있으면 아까우잖아. 그의 대답에 동창들은 또 한 번 놀랐어요. 200억 매출의 기업가가 직접 농사까지 짓는다니요. 하지만 주로 하는 일은 무역이야. 영수가 설명했어요. 아시아 전체에 네트워크가 있거든. 그의 말에 동창들은 감탄했죠. 아시아 전체 네트워크라니 상상도 할 수 없는 규모였습니다.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한국에서 일본으로. 영수가 계속 설명했어요. 중국, 동남아시아, 심지어 중동까지. 동창들은 그의 사업 규모에 압도되었죠. 유럽 쪽도 최근에 진출했어. 영수가 덧붙였습니다. 독일, 프랑스 회사들과 파트너십을 맺었거든. 그래서 독일어와 프랑스어를 했구나. 동창들은 이제서야 이해했어요. 언어는 언제 배웠어? 철민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사업 시작하면서 필요해서 배웠어. 영수가 간단히 대답했어요. 외국 사람들과 직접 소통해야 신뢰관계가 생기거든. 그의 말에 동창들은 고개를 끄덕였죠. 영수의 성공 비결을 조금이나마 알 것 같았습니다. 영수야, 정말 존경스럽다. 민호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우리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넌 이미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었구나. 그의 말에 다른 동창들도 동조했죠. 영수에 대한 존경심이 샘솟았습니다. 그런 게 아니야. 영수가 겸손하게 말했어요.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야. 하지만 동창들은 그의 겸손함이 더욱 대단하게 느껴졌죠. 바로 그때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화면에 뉴욕 본사라고 표시되어 있었어요. 뉴욕에도 사무실이 있어. 수진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영수가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응, 미국 진출도 준비하고 있거든. 그리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Hello, this is Kim 영수. 완벽한 미국식 발음이었어요. Yes, the board meeting is scheduled for next month. 이사회 회의가 다음 달로 예정되어 있다는 내용이었죠. 동창들은 이제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수의 글로벌한 사업에 감탄할 뿐이었어요. We need to finalize the investment details. 투자 세부 사항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죠. 동창들은 영수의 대화를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존경심으로 가득한 눈빛이었어요. 전화가 끝나고 영수가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미안해, 시차 때문에 이 시간에 전화가 많이 와. 그의 사과에 동창들은 손을 흔들었어요. 괜찮아, 영수야. 철민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해해. 이제는 완전히 달라진 어조였죠. 영수를 존경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영수야, 우리가 정말 부끄럽다. 영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겉모습만 보고 너를 판단했잖아. 다른 동창들도 고개를 끄덕였죠. 자신들의 편견을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괜찮다고. 영수가 다시 한번 말했어요. 오히려 나한테 좋은 경험이야. 그의 너그러운 마음에 동창들은 감동했죠. 사람들이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거든. 영수가 덧붙였습니다. 그래야 더 겸손해질 수 있어. 그의 말에 동창들은 깊이 생각에 잠겼어요. 영수의 철학이 얼마나 깊은지 느꼈습니다. 영수야, 앞으로 연락 자주 하자.
수진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우리가 많이 배워야겠어. 다른 동창들도 동조했죠. 영수에게 배우고 싶은 것이 많았습니다. 물론이지. 영수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언제든지 연락해. 그의 미소에 동창들도 따라 웃었죠. 이제는 정말 진심 어린 웃음이었습니다. 동창회가 끝날 시간이 되었어요. 동창들은 영수를 둘러싸고 있었죠. 더 이상 동정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존경과 부러움이 가득한 시선이었어요. 영수야, 정말 고마웠어. 민호가 악수를 청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줬어. 영수가 그의 손을 잡았어요. 나도 즐거웠어. 진심 어린 대답이었죠.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 철민이 반성하며 말했습니다. 영수야, 정말 미안했어. 영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할 것 없어. 오히려 고마워. 그의 말에 동창들은 더욱 감동했죠. 다음에는 정장 입고 올게. 영수가 농담조로 말했습니다. 동창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아니야, 그냥 편한 옷 입고 와. 수진이 웃으며 말했죠. 우리가 배워야 해. 모두가 웃으며 레스토랑을 나섰습니다. 밖에서 영수와 작별 인사를 나누며 동창들은 생각했어요. 정말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구나. 영수의 초라한 복장 뒤에 숨겨진 놀라운 성공 스토리. 그리고 그 성공 속에서도 잃지 않은 겸손함. 동창들은 오늘 하루를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어요. 한 통의 전화가 모든 것을 바꿔놓은 특별한 하루였죠.